몽골에는 말의 저주로 만든 유명한 마유주가 있죠. 마유로 술이 가능하다면 우유로도 술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우유로 술을 담궈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부터. 아시다시피 우유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가진 식품이죠. 하지만 술을 담그는데 단백질과 지방은 술의 잡내를 더하고 나아가 부패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목장에서 지방 균질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우유를 구매했습니다. 지방 균질화를 거치지 않은 우유는 장시간 방치하면 유지방이 우유에서 분리되어 위에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우유는 지방 균질화를 거친 우유이므로 이 방법으로 지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유 4리터를 준비했고요. 준비한 우유를 큰 냄비에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은 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동안 유지방이 분리되기를 기다립니다. 뚜껑을 열고 위에 떠있는 유지방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냅니다.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유지방 부분은 생크림처럼 완전 하얀색인데 반해 아래쪽에 유지방과 분리된 우유 부분은 뭔가 좀 불투명한 식혜 비슷한 색깔이라 떠낼 때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물의 맛이 달라지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떠내줍니다. 이렇게 한참 떠내다 보면 유지방 층이 얇아지면서 유지방을 떠내면 아래쪽 색깔이 다른 우유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끝이 보이니 힘을 내서 마저 걷어냅니다. 그렇게 총 1시간 정도 걸려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유지방을 걷어냈습니다. 지방은 일단 제거했으니 다음은 단백질 차례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두 종류로 카제인 단백질이 80%, 유청 단백질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굳어서 커드가 되는 게 카제인 단백질로, 그러니까 치즈를 만들면 우유에서 카제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유청 단백질과 유당만 남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치즈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지방을 제거한 우유를 약불로 가열하면서 식초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처음 부었을 때가 pH 6에서 7 사이 정도 나왔는데 제 목표치는 5에서 6 사이여서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우유에 식초를 더해 총 85ml의 식초를 넣었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우유에 덩어리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 우유를 약불로 계속 가열하면서 고형 렌넷 4분의 1알을 가루로 만들어 물 200ml에 섞은 렌넷 용액을 만듭니다. 우유 온도가 32도가 되면 준비해둔 렌넷 용액을 우유에 넣고 약 10초 정도 잘 섞은 뒤 뚜껑을 덮고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만들어진 커드를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커드를 떠내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건지 커드가 단단하지 않고 부스러져 버립니다. 고운 살균 우유로 치즈를 만들면 고운 살균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치즈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돌이킬 수 없으니 국자로 커드 건더기를 떠내서 삼배천에 걸러냅니다. 원래라면 커드가 충분히 굳어서 수분을 분리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커드가 산산조각 나버리니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짜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렇듯 몸으로 때워야죠.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커드에서 수분을 짜냈습니다. 만들어진 치즈는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따로 드시면 되고 오늘 목표는 치즈가 아니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우유에서 지방과 카제인 단백질을 빼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유당과 유청 단백질 뿐이겠죠. 유청 단백질은 양이 미미하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장비나 기술력으로는 분리해낼 수가 없으니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켠 뒤에 이 우유의 당도를 재보겠습니다. 대략 7 정도의 당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요주가 자연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마유가 우유보다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은 낮고 유당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 지금 이 7브릭스 정도의 당도는 술을 담그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유를 끓여서 수분을 날림으로써 당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우유가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우유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준 뒤에 당도를 재보면 대략 16브릭스 정도가 나옵니다. 더 끓였다가는 수분이 너무 적어져 술의 양이 충분히 못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끓이기로 하고 뚜껑을 덮은 뒤 실온에서 식혀줍니다.
우유가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까지 식었으면 보울에 옮겨 담으면서 무게를 잽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이당류인데, 이 유당은 제가 술 만드는 데 사용했던 효모가 소화할 수 없는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당을 분해해줘야 되는데,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이 락테이스입니다. 락테이스가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면 효모가 이 포도당을 소화하면서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남은 우유가 대략 1.15kg이고 당도가 16% 정도 나오니까 함유된 유당량은 185g 정도 되겠네요. 대략 20g의 유당을 분해하는데 5000fcc의 락테이스를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락테이스를 넣어줍니다. 유당 불내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제품 드시기 직전에 락테이스를 복용 후 유제품을 드시면 같은 원리로 유당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락테이스가 충분히 녹았으면 양조통에 우유를 옮겨 담고 락테이스가 유당을 분해하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하루 동안 기다렸습니다. 효모 활성화를 시킵니다. 약 40도 정도 물에 효모를 풀고 15분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화가 되면 양조통을 가져와서 효모를 붓고 잘 섞어준 뒤에 뚜껑을 덮고 에어락을 설치합니다.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에어락을 통해 밖으로 나올 거고, 실패했다면 에어락에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3-4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에어락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대로 3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여니까 시큼한 냄새랑 알코올 냄새가 은은히 올라옵니다. 뭔가 정체 모를 건더기들이 좀 생겨났네요. 효모 찌꺼기랑 덩어리들을 걸러내기 위해 보울에 옮겨 담고 청진제를 투입합니다. 안에는 유당 분해를 위해 투입했던 락테이스 찌꺼기도 있기 때문에 병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여과지에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이 덩어리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여과지를 금방 막아버리는 바람에 잘 걸러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고운 채로 건더기를 먼저 걸러내고 락테이스 찌꺼기만 여과지로 걸러내 봅니다. 병으로 다 옮겨 담았으면 남은 효모 찌꺼기들이 바닥에 가라앉기를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기다립니다.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집에서 우유로 만든 우유주. 밑에 효모 찌꺼기랑 일부 남은 락테이스 찌꺼기가 얌전히 가라앉은 걸 볼 수 있고요. 우선 도수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도수 측정기에서 잘 보이게 식용색소를 약간 섞어준 뒤에 도수 측정기에 우유주를 넣고 반대쪽으로 서너 방울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뒤집으면 대략 11도 정도의 도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도수가 좀 높게 나왔네요. 준비해뒀던 샴페인 잔에 따라봅니다. 우선 냄새는 막걸리 냄새랑 굉장히 흡사한데 좀 더 시큼한 냄새가 나고 은근히 분유 냄새 같은 것도 좀 납니다. 국내 최초 집에서 우유로 만든 우유주 마셔보겠습니다. 이 우유주를 만들기 전에 마유주에 대해 찾아보면 후기들이 한결같이 막걸리랑 비슷한데 좀 더 시큼하고 결정적으로 말냄새가 난다, 이런 후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후기를 읽으면서 술에서 어떻게 말냄새가 나지? 했었습니다. 지금 이걸 마셔보니 그 말냄새라는 게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네요. 첫 모금을 넘기자 진짜 막걸리랑 비슷하게 달달한데 막걸리보다는 약간 더 시큼하고 끝맛에 소맛이 납니다. 소고기 맛이 아니라 소 농장 가면 나는 소 냄새의 그 맛. 첫 모금에서 아련히 송아지가 그려진다면 두 번째에서는 다 큰 황소의 모습이, 세 모금째에서는 횡성 우시장의 모습이, 네 번째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청도 소싸움장의 모습이 콧속에서 펼쳐집니다. 예상외로 달달했던 맛은 아마 유당을 분해하고 나온 포도당이랑 갈락토스 중에 포도당은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면서 다 썼지만 갈락토스는 남아서 단맛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소의 진한 채취를 느낀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즐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소냄새 나는 시큼한 막걸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차갑게 해서 마셔서 나았지 이걸 미지근하게 마셨다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우유로 술을 담궈서 마셔봤습니다. 혹시라도 몽골 여행 중에 마셨던 마유주가 마음에 쏙 드셨던 분이나
유제품을 좋아하시지만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못 드셨던 분, 한국 낙농업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이렇게 우유주를 한번 담궈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